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교과서 20쪽의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교과서 22페이지입니다. 아시겠죠? 구석기는 20페이지, 신석기는 22페이지. 자, 구석기와 신석기를 본격적으로 비교하는 수업을 오늘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구석기와 신석기의 공통점은 뭐다?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석기라는 겁니다. 석기. 석기라는 겁니다. 이 석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돌을 도구로 사용하는 시대를 우리는 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맞죠? 씁니다. 이런 말을. 돌을 도구로 사용했던 시기를 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도구를 어떻게 제작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도구를 어떻게 제작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 옛날 석기 시대라고 해서 구석기 시대, 새로운 석기 시대라고 해서 신석기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구를 제작했길래 옛날 석기 시대, 새로운 석기 시대 이렇게 부르느냐?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어떻게 도구를 제작했냐면은 바로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뗀석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뗀석기는 바로 돌을 깬다는 겁니다. 돌을 던져서 탁 깨졌을 때 그 깨지는 모양을 가지고 뾰족하게 생긴 거는 도구로 사용했다. 혹은 내가 필요한 모양으로 나오면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올 돌이 깨질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몇백 번을 깨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인류는 이렇게 뗀석기의 방식으로 도구를 제작해서 썼다. 돌을 던져서 깨지거나 혹은 절벽에 있는 돌이 와장창 깨졌으면 그때 깨진 돌을 주워서 이 모양 마음에 든다 이렇게 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를 활용합니다. 간석기. 간석기는 뭐냐면 돌을 갈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돌을 갈아서 사용했다. 그래서 간석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구 제작 방법이 구석기는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이렇게 달랐다. 그래서 뗀석기를 사용하면 구석기, 간석기를 사용하면 신석기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어땠을까요? 구석기 시대의 삶의 방식은 바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사냥은 무엇이냐면은 동물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막 창 같은 걸 던져가지고 돌창을 던져서 동물을 잡고 무리로 뛰어가가지고 막 동물을 잡고 뭐 오늘날 정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원시적인 부족들이 그렇게 동물을 잡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채집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리고 야생 식물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캐서 먹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동물은 늘 사냥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낚시도 늘 성공하지 못해요. 맞죠? 그리고 채집도 늘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굶는 날이 많았겠죠. 그리고 사냥을 위해서 그리고 채집을 위해서 어떻게 이동생활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물이 많은 곳으로, 식물들이 잘 자라는 곳으로, 열매가 많은 곳으로 식량을 찾아서 이동생활을 했던 것이 구석기 시대입니다. 반면에 신석기 시대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때 사냥과 채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신석기 시대에는 분명히 사냥이 있었고요. 채집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냥을 하기도 하고 채집도 했습니다. 왜? 필요했겠죠. 식량을 위해서. 하지만 신석기인들은 사냥, 채집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농경과 목축입니다. 자, 발전들을 알아야 돼요. 채집의 발전이 농경입니다. 이제 내가 자연적으로 난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길러서 수확해서 먹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내가 직접 노력해서 수확해서 먹겠다.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냥이 아니라 목축입니다. 내가 잡아서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길러가지고 번식시켜가지고 많이 길러서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는 농경과 목축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물론 사냥과 채집도 있었지만 농경과 목축이 등장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무슨 생활? 정착 생활을 했다. 이해합니까? 이제 굳이 동물을 찾아서 열매를 찾아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목축을 할 거기 때문에 농사와 목축이 잘 되는 곳에 정착을 해서 살면 됩니다. 당연히 신석기 시대 때 이동생활하며 막집, 동굴 이런 데서 살았어요.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이동할 거니까요. 하지만 신석기 시대 때 오면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왜? 몇 년을 살지 모릅니다. 여기서 10년, 20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흠집이라고 해서 정교한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사냥과 채집이 농경과 목축으로 바뀌었다. 이거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이것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신석기 혁명이라 부릅니다. 기존의 사냥과 채집을 하기 위해서 이동생활을 했던 것이 농경과 목축의 정착생활로 바뀌었다. 자, 그럼 마지막 예술 한번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 예술은 초보적 예술입니다. 제가 왜 초보적 예술이라고 했냐면은 그냥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겨루는 겁니다. 사냥 성공. 그러니까 저 배 고프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풍요롭게 해주세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 이런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빌었습니다. 이렇게 위해서 막 동굴 벽화를 남기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동상 같은 거, 돌로 만든 인형 같은 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 때 오면 초기 신앙활동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신앙활동 세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애니미즘, 이렇게 초기 신앙이 등장합니다. 샤머니즘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뭐 무당의 활동입니다. 무당들이 막 굿을 하고 이러죠. 막 접시 내가지고 접시 내서 무당들이 굿하고 이런 것들이 샤머니즘입니다. 토테미즘은 뭐냐면은 동물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동물. 그러니까 우리 부족의 대표 부족은 우리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다. 우리는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다. 이런 것들이 토테미즘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대표 보면 국가대표 여기 마크에 뭘 달고 있습니까? 호랑이.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뭐 호랑이. 이렇게 국가대표에 호랑이를 그리고 있죠. 맞죠? 그 다음 애니미즘은 뭐냐면 영혼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햇님, 달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물의 정령, 물의 요정, 바람의 요정, 막 이렇게 정령을 숭배했다. 이런 초기적 신앙활동이 언제? 신석기 시대 때 등장했다. 아시겠죠? 신석기 혁명 잘 기억해두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필기해서 역사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뗀석기를 사용한 구석기는 사냥, 채집활동, 간석기를 사용한 신석기는 농경, 목축활동, 뗀석기를 사용한 구석기는 사냥, 채집활동, 간석기를 사용한 신석기는 농경, 목축활동.